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 양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정말 많이 쓰는 지지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치거나 이러면 상처에 연고를 많이 발랐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연고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상품명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제품, 메디폼 제제라고, 그러니까 어떤 걸 사러 오셔도 그냥 메디폼 주세요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잘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디폼 제제에 대한 그 특장점 이런 거 하고 연고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제가 이런 제제예요. 상품명은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이렇게 아주 얇은 가벼운 상처에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상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왜냐면 진물을 흡수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크게 잘라서 붙이는 거고요. 이 자체가 접착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붙이시면 되세요. 근데 요거를 붙이기 전에 이렇게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소독약을 선택하실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런 제제를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구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흉터가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왜 이 흉터가 안 생길까요? 흉터가 생기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흉터는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부 표피가 손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여기서 면역 반응으로 진물이라는 게 이제 하얗거나 약간 누런색 그런 진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진물이 나다 보면 그 진물이 굳어서 딱지가 생기게 돼 있죠. 그 딱지로 내 보호막을 만들고 안에 상처가 생겼던 부분들을 재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딱지가 아직 재생되지도 않았는데 자연 탈락이 되기 전에 딱지를 자꾸 떼게 되면 흉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딱지가 나중에 자연 탈락이 되더라도 흉이 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드로겔 제제, 이걸 하이드로겔 제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두툼한 제제를 폴리우레탄 폼, 그래서 폼 제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안에서 생기는 진물 자체를 얘가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진물이 굳어서 딱지가 생기는 걸 방지하겠죠. 그래서 계속 붙이고 있으면 진물은 얘가 다 흡수를 하고 안에서 재생되는 시간을 기다리면 흉터 없이 깨끗한 피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얇은 거. 얇은 거는 붙이면 표시도 잘 안 나고 붙일 때 느낌도 좋잖아요. 그래서 얇은 걸 많이 찾으시는데, 만약 내 상처가 조금 깊다고 판단이 되셔서 진물 흡수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 선택하실 수 있는 거는 살짝 두껍습니다. 이 제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점을 빼고 나서 간단한 시술을 하고 나서 붙여주는, 잘 오려서 조그맣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 분들이 시술하고 나면 사실 진물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제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수입돼서 들어와서 굉장히 오래된 제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제가 오리지널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듀오덤이라는 제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처가 가벼운 상처에 약간 깊은 상처에. 그렇다면 정말 폼 제제는 도대체 언제 써야 될까요? 폼은 이런 제제들보다 훨씬 더 흡수층이 깊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네, 그래서 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은 거죠. 만약에 일반 상처가 아니라 화상을 입었다. 그럼 화상은요, 굉장히 열을 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진물이 나오는 정도가 훨씬 상처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진물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열기를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많이 더 분출을 되는 거죠. 수분량이 많다 그러면 화상이라면 이걸 붙여주시고, 또 화상은 수분량이 적다 하더라도 이런 걸 붙이시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그 화상으로 인해서 안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물집이 잡히고 겉에 있는 이 피부막이 늘어나면서 얇아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 두 제제의 특징은 자체가 접착력이 있어요. 근데 피부막이 얇아가지고 손상받은 상태에서 붙였는데 화상 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피부막이 같이 떨어져 나오면서 더 흉터가 더 남는다거나 이제 상처를 보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폼 제제는 대부분 접착력 자체가 없어요. 그럼 접착력 자체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방수를 할 수 있는 접착력 있는 밴드를 위에다가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되게 넓거든요. 이게 사이즈에 맞춰서
발라가지고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상처와 화상은 이렇게 좀 다르고요. 이런 상태에서 하시더라도 우리 다쳤기 때문에 여기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먼저 씻으신 다음에 소독약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절대 내가 흉터가 남았으면 안 된다라는 부위라면 과산수소는 절대 안 되세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포비돈이라는 색깔이 있는 소독약도 있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요즘에 뿌리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뿌리는 제제가 요즘에 많이 나가요. 포비돈 같은 경우는 색소가 좀 침착되고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좀 상처가 아물었을 때 깨끗하지 않는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살균력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뿌리는 소독약, 맑은 소독약을 많이 쓰시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평면에 상처가 입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는 관절이나 이런 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재생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제제들은 전혀 세균 감염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상처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까지만 해주는 거라서 항생제를 바르고 싶은데 무엇을 바르면 좋을까? 많이 알려진 제제, 후시딘이나 마데카수를 바르고 나 이거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후시딘 주시고요. 메디폼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함께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후시딘이나 마데카술은요 기름을 기제로 하고 있어요. 기름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하고 차단을 시켜주는데 요거는 수분을 빨아들이는데 기름막을 덮어놓으면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절 부위나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상처가 났다면 이렇게 수용성인 겔 제제에 항생제를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독하시고 겔 제제 발라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만약에 그냥 건조 드레싱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연고를 발라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제제는 이런 제제들이 이렇게 잘라 쓰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잘라져서 나온 그래서 밴드 형태로 나온 것들이 되게 편하겠죠. 이런 제제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다만 집에 가지고 계셨는데 내 상처 사이즈하고 안 맞아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건 하이드로겔 제제인데 여기에 후시딘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예. 그래서 상처가 염증이 생길수록 우려해서 이런 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것도 이렇게 후시딘을 넣어서 만들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정말 가정 상비약일 정도로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제제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의외로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화상 입으셨을 때는 이런 하이드로 겔 제제를 쓰지 않는다. 상처가 깊으면 두꺼운 걸로 사용한다. 상처가 얇으면 얇은 걸로 사용한다. 그리고 소독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소독약이 다 마른 다음에 붙여주셔라. 그래야 접착력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연고를 쓰시고 싶다면 지용성이 아닌 수용성 기제로 된 연고를 사용하시면 염증과도 다 염증을 더 같이 치료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이미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런 제제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하게 소독 잘 해주시고 건조 드레싱으로 해주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리고 이제 깊어지면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 처방도 받으시고 약물 복용과 함께 드레싱을 받으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